내일부터 일본은행의 정책회의가 시작됩니다. 아베노믹스의 신봉자로 알려진 구로다 하루이쿠 총재가 주재하는 첫 회의인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회의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은행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회의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구로다 하루이쿠 아베 노믹스의 그 신봉자가 주재하는 그 첫 회의이기 때문에 관심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베노믹스 천명했지만 구로다 하루이쿠를 그렇게 임명한 거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내일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아베노믹스의 구체적 윤곽이 잡히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아베노믹스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인데요. 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디플레 타개하는 게, 두 번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고령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네. 세 가지 내용을 담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내일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최소한 디플레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령화 문제는 이제 일본 정부의 문제니까, 네. 이런 문제에 윤곽을 잡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디플레 타겟책에서 엔저만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 분위기거든요. 예. 지난주에 출범 100일째를 봤습니다는 예. 사실 주춤하는 양상에서 사실 제3의 그 대안, 엔저 이외의 예.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3의 대안이 나오겠느냐 하는. 인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을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네. 지금 유행하는 그 소위 제3의 대안이 나올까. 이것이 이번 회의에 네. 굉장히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구로다 하루이쿠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좀 가늠이 될까요? 일단은 그 디플레 의지, 네. 디플레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네. 이거는 아마 강도 있게 천명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아베 신봉자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민이든가 국제사회의 상징성을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목적인, 또 일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또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디플레의 타겟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디플레 타겟일 땐 역시 주스타는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를 통해서 달성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은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이번에 아주 구체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일본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미에노 패러다임에 의해서 통화 정책을 추진했던 양상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구로다 하루이쿠가 이렇게 주재하는 첫 회의를 계기로 해서 네. 일본의 통화 정책의 틀은 대장성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뀐다 하는 그런 것을 아주 강도 있게 네. 회의 결과 때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사실상 아베노믹스의 발권력 동원에서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역시 디플레 타겟한다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어디까지 영향을 할 것이냐 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 타겟팅 선을 한 2%를 끌어올리겠다 하는 이 2%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의 물가가 0% 밑으로 떨어지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상태에서 2%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발권력을 굉장히 무제한으로 동원하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회의 결과에서 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좀 숨어 있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미에노 패러다임에서 대장성 패러다임으로 나갈 것이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볼거 모멘텀, 역볼거 모멘텀 상통하는 의미다 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의미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본의 경제 정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폐허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원조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 100년 걸릴 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리듀스 그로스 압축 성장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러한 리듀스 그로스 압축 성장할 때는 통화 정책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때겠는데요. 사실 일본이 이렇게 우리의 1차, 2차, 3차, 4차,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성 있는 경제 정책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서로 좋아하는, 네. 이래서 경제 정책을 끌어가고 국민을 끌어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정책의 주무부서가 대장성이었었는데요. 이 대장성의 여러 가지 엔저를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압축 성장시키는 그 네. 모습이 대장성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막강한 제조업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제칠 것이다 하는 이때까지는 사실 이 문제가 물가의 부담 없이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자산이 붕괴되면서 사실 물가가 앙등하는 이때 어떻게 정책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사실 그때 대장성 패러다임으로 했으면 과연 잃어버린 20년, 30년이 겪었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는 그때 물가
불안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 자산의 그 붕괴를 더 촉발시켰다 하는 차원에서 당시의 그 일본행 총재였던 미에노의 이름을 따서 미에노 파라다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미에노 파라다임의 골자는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네. 이것이 미에노 파라다임의 두 가지 아주 핵심적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이번 회의를 계획해서 다시 대장성 패러다임을 간다면 대장성 패러다임은 성장우선이다. 그 중에서도 수자는 엔젤을 통해서 수출 통해서 성장우선이다. 또 한 네. 가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동시성은 훼손해둘 수도 있다 하는, 그래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여기서 정부라는 것은 아베 정부가 되겠죠. 이런 얘기거든요. 상당히 일본의 통화정책 역사에서 보면 대장성 패러다임, 미에노 패러다임, 이번에 다시 대장성 패러다임 예. 해서 골격을 이루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장과 경기 부양 강력하게 좀 어떻게든 해보겠다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네네. 이번 회의 앞두고 이 아베노믹스 출범 이후에 사실 빠르게 상승해왔던 엔달러 환율이 말이죠. 최근에 93에서 94인대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번 아베노믹스가 벽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이 내일 그렇다 하려고가 주재하는 첫 회의가 앞두고 있습니다는,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엔달러 환율은 93엔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렇게 그 아베노믹스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아마 그 진행자분도 이렇게 3월 중순부터 맡으셨나요? 네. 4월 달부터 맡으셨나요? 3월 초순. 4월 초순. 예. 그 이전에 네. 엔달러 환율이 78에서 사실 90엔대로 올라올 때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이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 네. 올라갈 땐 엔달러 환율이 올라갈 땐 더 올라간다 해서 100엔 이상으로 올라간다. 일부에서는 120엔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최근의 외환시장 모습 보면 93에서 94엔대에서 2주간 이렇게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초반에 그렇게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올 때는 뭐든지 가격 변수가 많이 떨어지면 거기에 탁 건드린 정책이 나오면 체리 피킹 정책 차원에서 경제권에 관계없이 빨리 올라가주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환율 예측에서 보면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내려가면 더 떨어진다 하는 이런 예측에 나온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요. 예측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예측하는 시점에서 사실 두 달 전에 원달러니 1,050원 떨어질 때 1,000원 떨어진다 하는 대부분 예측이 이번에 지금 우리 한국의 수출업체라든가 수입업체 얼만큼 고통을 두는가 하는 이런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엔달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엔달러 환율이 94엔대에서 정책 움직임을 보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발을 보이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정책 요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요인에서 한 사람이 끌고 가면 그것이 다른 게임 참여자들한테 공생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줘야 그 정책이 사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의욕적으로 끌어올린 정책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업체는 바뀔지 모르지만 다른 국가라든가 수입업체라든가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반발하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스열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소위 샤프리로스의 공생적 게임 이름의 반대를 이렇게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네네. 지금 이 일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요, 좀 여러 가지 벽이 있겠지만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실상 얼마나 될까요? 진행자분이 상당히 곱상하게 생기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베노믹스에서 이렇게 탁 해서 엔달러 환율이 70판에서 이렇게 쭉 끌어올린 데는 성공했거든요. 그러나 2주간 모습 보면 93, 94엔대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까? 이 아베노믹스의 구체화하고 아주 신봉자 입장에서는 더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책으로 보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잘 계속해서 가야지 사실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이렇게 객기를 부려가지고 더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책으로 보완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 이 환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화면 자막에도 우리 스태프께서 잘 그 비춰주고 있습니다는 지금 아주 근엄한 표정이 지금 나오는 모습 보이죠? 이런 각도로 볼 때 추가적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이 구체화하기 위해서 엔달러 환율을 100엔 이상으로 견인하는 이러한 쪽에 일본의 아주 강요들이 안 되면 추진하는, 또 다른 나라 여부와 관계없이 극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이번 회의에 관심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엔달러 환율이 100엔 이상 올라가려면 반드시 강력한 이렇게 발권력을 더 낸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또 일본의 중앙은행은 독립성은 훼손된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너무 훼손되도록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100엔 이상 끌어올리려면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때는 발권력을 더 내는 문제 네.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 이런 비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네. 오히려 엔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네. 비용 편익에서 다른 제3의 대안을 내놓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지금 제3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아베노믹스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른 정책이 좀 보완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미국이 지금 정책을 오바마 정부가 잘 핀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금융위기 이런 상황에서 맨 처음에 급할수록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려서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국민들이 레스폰스하는 반응하는 것을 끌어올려야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내고 그의 행동에 변화돼야 효과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할수록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초반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의 성과가 나오면 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도 경제 성과 이렇게 하면 당신들의 공치사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경제 성과를 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과가 나오면 국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이 정도 됐지 않았냐 그런데요. 오바마 정부가 잘하는 것은 홍보보다는 성과를 나오면 그때그때 일자리 창출이든가 물가 안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성과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보여주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책이 딱 나오면 거기에 즉각 반응해서 정책 코스가 적은 상태에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런 것이 오바마 정부가 지금 위기를 겪은 데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가는 가장 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엔저에서 수출업체들이 지금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익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내면 이 엔저에 따라서 특수 이익이 발생한 수출업자들이 일본의 수출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상승을 통해서 소비로 연결시키는 요 거리가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지금은 아무리 엔저라 하더라도 사실상 일본의 여건을 볼 때는 경기 부양적 측면에서는 피스칼 프라이시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 하려과도 아베 정부와 이렇게 쿵짝에 맞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불구하고 일본의 국가 채무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본인이 아주 총대를 매니까 이 효과를 위해서는 일본의 재정 적자 확충에 따른 소위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적자가 확정하면 국채 발행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소비가 더 축소되고 설비 투자가 축소되는, 그래서 공공지출 사이드에서 증가하면 민간 사이드에서는 크라우딩 아웃 구축 때문에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 총직 추진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엔저를 통하는 정책이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를 줄여주는 문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정책 여지가 적으니까 네. 과거 민주당 정책이긴 하지만 조세를 걸어들여서 그만큼 지출하면 케인즈연의 밸런스 멀티플라이 이펙트, 균형 재정 수가 1이니까 그만큼 경기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정 정책 같은 제3의 정책을 보완시켜야지 나오자 하는 문제에서 예. 극단적으로 엔저를 가느냐, 이런 제3의 대안이 나오느냐, 이 여부가 알겠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베노믹스 얘기할 때 참 엔저 정책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빗대서 우리나라 상황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운영 방향을 지난주에 발표한 데 이어서 어제 이제 부동산 상당히 강경한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고환율 정책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뭐 주장,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사실은 이제 정부의 정책에서 운영 방안 나왔고 부동산 대책 나왔고 요 순서는 비교적 잘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뒤늦게 경제팀이 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에서 다음 달 회의가 있긴 하겠습니다는 사실 이달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 여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아주 이번에는 강력하게 추진해야지 아마 비판을 덜 받더라도 덜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이 아마 경제 운영 방안의 내용이 구체화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우리의 그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환율을 고려하진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일본이 엔저 정책을 극단적으로 추진할 때는
수출에 불리한 것을 작용하기에 반격해서 단순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장의 환율을 맡겨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050원 떨어지고 엔저도 1,150원 떨어질 때 중소기업들이 얼만큼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세금 걷어서 이번에 뭐냐? 중소기업 환율의 피해를 없애는데 1,000억 원을 주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 밝혀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전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 우리가 불리한 것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사후에 피해를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운은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들이 전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환율 정책을 달러 약세, 엔화 약세를 하는데 우리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누님 말씀대로는 우리도 고환율을 유지하는 이런 측면의 정책은 경기 부양에 부동산 대책 나오고 재정 정책 나오고 통화 정책 나오면 통화 정책 맥락 일어나서 외환 정책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내일부터 열리는 일본은행 정책회의를 앞두고 아마 이 디플레이션 탈피 의지 강력하게 내비칠 것이다. 또 엔저 유도 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등등 어떤 정책이 오고 갈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